예, 지금 시간이 2시가 됐습니다. 저희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장에 계신 분들께 제가 대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네이버 클라우드와 네이버 클라우드 프리미엄 파트너사 님365에서 함께 진행하는 네이버웍스 스타트업 세미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그 첫 번째 발표로 제가 애프터 코로나 변할 것과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그래도 확진자가 다행히 좀 많이 줄어들고 있죠. 많이 나오고 있긴 하나 이제 10만 아래로 떨어졌다는 뉴스가 대대적으로 좀 나올 정도로 10만 아래로 떨어지면은 확 줄었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불과 2년 뒤를 돌아보면요. 2년 전 하루 확진자는 100명 수준이었어요. 근데 다만 지금보다 훨씬 이 사회적 거리두기는 강한 수준으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다 아시는 사실을 이렇게 한 번 더 리마인드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이제 2가지 파인딩을 좀 찾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사회적인 현상, 우리를 주변을 둘러싼 현상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변한다는 것. 그리고 사람은 이 사회적 현상에 적응한다라는 것인데요. 사람뿐만 아니라 기업도 마찬가지죠. 이 변화의 현상에 적응을 해야 또 살아남을 수 있고 그런 이치에 따라서 제가 계속 변화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업무 환경에도 큰 변화가 찾아왔죠. 2020년에 코로나가 막 시작이 되고 재택근무가 시작이 된다고 했을 때 뭐 네이버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해외 기업들도 그렇고 다 재택근무를 막 이렇게 시작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재택근무가 굉장히 새로웠죠. 아주 일부 사람들만 재택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전혀 흔한 형태가 아니었는데 조금 좀 부끄럽지만 제가 SBS 뉴스에 작년 1월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IT 기업 직원이라고 되어 있죠. 네이버의 직원으로서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택근무를 했을 때 뭐가 좋은지 이런 점을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재택근무가 하나의 또 굉장히 새로운 현상이라는 점을 반증하는 거겠죠. 그래서 뉴스에서 이렇게 크게 다뤘는데 자, 1년 뒤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재택근무라는 것도 굉장히 익숙한 개념이 됐고 지금은 거점 오피스라든지 예를 들면 직방의 메타버스 오피스라든지 이런 식의 새로운 개념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택근무라는 개념조차 이제 오래된 개념이 될 그런 지경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인사이트를 찾아본다면 각자 우리는 최적의 방법을 찾아가고 있다는 거고요. 이거는 사람도 그렇고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변화는 저는 생각보다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차가 나왔을 때 그리고 아이폰이 딱 스티브 잡스가 This is iPhone 하면서 등장했을 때 이게 이렇게 큰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를 불러올지 알았던 사람도 있고 몰랐던 사람들도 있겠지만 여튼 지금 결과를 돌아왔을 때 굉장히 큰 변화로 다가왔죠. 단순히 폰 하나 나온 게 아닙니다. 그렇죠. 자기 전에 유튜브 보고 잘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인사이트는 변화해야 산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노 사피엔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새로운 종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이게 하이브리드 워크 사피엔스라는 말이 또 생기지 않을까. 이 말은 제가 약간 뇌피셜로 지어낸 말입니다. 누가 한 말은 아니고요. 이렇게 제가 변화해야 산다는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자, 중요한 거 애프터 코로나 시대에 변할 것과 변하지 않을 것은 무엇인가를 봤을 때 자, 변할 것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피스도 그렇고 재택근무도 그렇고 아니면 제3의 근무 형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선호하는 형태가 바뀔 겁니다. 회사마다 주 2회 출근을 선호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예 재택을 선호하시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다르겠죠. 이거는 내년이 되고 내후년이 되고 어떻게 바뀔지는 저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변화하지 않을 것은 뭐냐면 이 오피스, 재택근무, 사무실 근무, 재택근무 아니면 제3의 형태가 계속 업무 형태가 공존을 하고 하이브리드 워크가 지속이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랬을 때 중요한 것은 조직 호흡에 맞는 밸런스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정말 재택근무가 잘 맞아. 재택근무를 했을 때 효율이 정말 많이 오르더라 라는 회사에서는 당연히 재택근무를 하는 게 맞고 직원들의 니즈를 고려를 해서 또 만약에 오피스 근무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재빠르게 변화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잡코리아 설문조사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는데요. 보시면은 작년 11월에 직장인 41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새로운 근무 형태 중 뭘 가장 선호하시냐. 하이브리드가 단연 압도적으로 1등이 나타났고요. 이 말은 앞에서 보여드렸던 하이브리드가 계속 공존할 거라고 설명드렸던 내용과 일맥상통을 하죠. 자, 여기까지가 하이브리드 워크의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이게 이제 애프터 코로나 시대에도 어떻게든 하이브리드 워크 형태는 지속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기 때문에. 저희는 2년 동안 너무나 이 라이프에 적응을 해버렸습니다. 다시 돌아가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자, 이 하이브리드 워크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적응하고 업무 효율을 높이고 성과를 낼 것인가에 대해서 다음 네이버 클라우드 이용현 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클라우드 이용현 과장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김상인 매니저께서 코로나 사태 이후로 변화하게 되는 비즈니스 행태에 대해 너무나도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국내 대표적인 IT 기업인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가 일하는 방식과 그에 대한 고민들에 대해서 이제 지금부터 쭉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언론에서 보셨다시피 네이버 클라우드를 포함한 그 네이버 전체 계열사는 지금 6월까지 재택근무 중인데요. 아무래도 재택근무 기간이 연장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는 B2B 사업을 하고 세일즈 포지션 저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 미팅이나 외근이 필요한 경우도 많아서 필요시에 사무실 출근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재택 위주로 근무하면서 업무적으로 필요한 사유에는 사무실로 출근하는 이른바 하이브리드 워크 형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상희님은 요즘 어떤 형태로 일을 하고 계시나요? 저도 하이브리드 워크를 주로 하고 있고 평균적으로 한 주에 두세 번 정도는 사무실에 나가는 것 같아요. 저랑 비슷하시군요. 네, 저희 매우 가까운 같은. 저희 둘은 사무실에 자주 나오는 편이네요. 저희 같이 대면해야 되는 업무가 많은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좀 사무실에 나오게 되시는데요. 개발자분들 같이 백오피스에 계신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되는 업무가 대부분인 조직인 경우에는 저희도 거의 재택 위주로 업무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상황이 네이버에서는 한 2020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한 3년째 진행되고 있어서 하이브리드 근무가 정착되고 있다고 봐도 되겠죠. 지금 본격적인 얘기 앞서서 제가 좀 서두가 좀 길 수도 있는데 저희 그 네이버 클라우드의 문화를 좀 간단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희 채용 페이지에 있는 우리 회사를 문화를 나타내는 컬처 리포트가 있는데 여기 핵심을 뽑아보면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이 됩니다. 책임, 자율, 성과인데요. 책임이 동반되지 않는 자율적인 환경은 개인을 더 나태하게 만들어서 그 업무 효율을 좀 떨어뜨리고 그러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개인이 맡은 일에 대한 그 오너십을 본인 스스로에게 부여를 하면서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을 다하는 문화를 가지고 이에 따른 근무 행태도 마찬가지 환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성과에 따른 보상도 하고 있고요. 저는 이런 시스템이 저희 역량을 더 최대로 이끌어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희님도 예전 회사에서 근무하셨을 때보다 개인의 업무 성과가 조금 올라가지 않았나요?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네.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는 이 세 가지 키워드의 인과관계를 보면 책임과 자율이 성과를 만드는 구조입니다. 성과를 만드는 문화를 컨셉으로 다져진 그 우리의 문화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성과를 만들기 위한 그 책임과 자율이 잘 작동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핵심인데요. 아무래도 다 함께 사무실에 모여 있는 환경이 아닌 하이브리드 워크 환경에서는 그 개인의 책임과 자율이 각자 생각하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가 쉽습니다. 이를 같은 방향으로 잡아주는 연결성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왜 연결성이 중요한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 텐데요. 첫 번째,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한 명의 생각보다는 여러 명의 생각이 모일 때 결과물이 좋아지는 그 집단 지성의 효과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는 여러 가지 사고를 통한 업무의 방향성이 같은 그 곳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는 거거든요. 이 연결성은 바로 협업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러한 모양을 띠고 있는데요. 성과를 내야 하는 것은 개인에게도 회사에게도 정말 중요한 과제입니다. 개인 간 연결성이 약하게 되면 개인의 성과가 조직 차원의 큰 성과가 되기 힘듭니다. 이제 책임과 자율이 연결되면 이런 모양인데요. 일방향의 지시와 감독이 아닌 그 각자의 책임과 자율이 연결되는 모양이고요. 개인 각각의 성과보다는 훨씬 더 커다란 조직의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그 단단한 연결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투명한 공유와 대화를 기반으로 한 이 협업이 필수인데요. 지금 여기 자리해 주시는 분들과 시청해 주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다양한 기업용 협업 툴을 사용해서 업무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모든 네이버 전 계열사에서는 네이버 웍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웍스는 네이버가 만들고 사용하고 있는 올인원 협업 툴이고요. 메신저, 메일,
화상회의, 캘린더 뭐 등등 협업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갖추고 있는 솔루션이에요. 요즘 네이버웍스가 지하철, 버스 정류장 등의 광고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오늘 처음 알게 되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이버뿐만 아니라 전 세계 40만 가까운 기업의 유저들이 사용하고 있는 협업 툴이에요. 상희님도 네이버웍스를 아주 잘 사용하고 계시는 유저시죠? 저 10분 전에도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네이버 클라우드의 직원으로서 이 네이버웍스를 사용해서 어떻게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는지 어떻게 연결성을 강화하고 있는지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일단 출근을 해서 저희 이제 기준에 맞는 근로 시간을 또 채워야 되기 때문에 개인별로 온 오프를 이제 스스로 입력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 오프를 통해서 이제 업무를 시작을 하고요. 가운데 그림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재택근무일 때는 재택근무 형태로 표시를 하고 이제 출근했다는 표시를 함으로써 좀 이제 하이브리드 워크의 형태를 제 상태를 통해서 다른 직원분들에게 따로 말을 하지 않아도 공유가 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딱히 뭐 물어볼 필요가 없죠. 그죠? 맞습니다. 어디시냐, 재택이시냐 물어볼 필요가 없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보통 이제 온라인으로 업무를 할 때 이제 대화를 할 때 필요한 자료 같은 것들을 이제 대화창에 무거운 파일 같은 거를 기존에 많이 올리곤 했었는데 이제 공유 폴더를 활용함으로써 약간 게시판 형태로 여기다가 이제 개인 작업하고 야근을 하고 이제 업로드할 경우에도 다음 날에 따로 이제 상님한테 요청해서 받을 필요가 없이 이 공유 폴더를 통해서 자료를 업로드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것이 이 온라인 하이브리드 워크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게 저희 조직별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있고 TF성으로 좀 커스터마이징해서 이제 공유 폴더를 또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만 이 자료들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 네이버웍스 캘린더 기능인데요. 이제 개인의 일정을 직원들에게 이렇게 공유하는 그런 기능도 있지만 이제 다양한 저희 팀이나 TF 그리고 추가로 이제 회의하고 싶은 직원들이랑 회의를 할 때 캘린더를 키면은 이제 저 말고도 팀원들이 이제 빈 시간이 이제 자동으로 나와서 회의 시간을 추천해 줍니다. 따라서 그래서 다른 분들의 이제 캘린더를 하나하나 보실 필요가 없이 그래서 추천해 주신 시간으로 이제 회의를 잡아서 컴팩트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가 있고요. 네, 이건 상희님 얼굴인데 이제 저희가 또 이제 채팅으로 업무를 하다가 보면 이거 채팅으로 하기에 좀 그렇죠. 네, 좀 부족하다고 느껴서 바로 이제 화상회의로 하자, 음성회의로 하자 이런 대면 회의 요청이 또 많은데요. 저희는 네이버웍스 화상회의 기능을 통해서 바로바로 대화창에서 이 지금 빨간색 네모 테두리 안에 있는 카메라 버튼만 누르면 바로 영상 통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서로 얼굴을 보고 직접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채널을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할 건 말로 하고 텍스트로 할 건 텍스트로 그렇죠. 하고. 그리고 이제 얼굴이 오늘 내가 갑자기 준비되지 않은 상태인데 화상회의를 요청하셨다 하시면은 바로 이 통화 버튼으로 전환하시면 저는 이제 얼굴이 나오지 않은 상태로 또 화상회의를 할 수가 있어. 전화번호도 따로 저장 안 해도 되니까 네. 뭐 프로필 노출 안 해도 돼서. 맞습니다. 여기서 또 개인 업무 전화로 전화하지 않아도 바로 음성 통화가 되는 기능도 있대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저희 네이버웍스 화상회의 기능 말고 다른 지금 화상회의 서비스를 많이 사용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처럼 똑같이 지금 화면 공유 기능을 통해서 회의하시면서 준비한 자료를 같이 공유하면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왼쪽 화면에 보시면은 URL로 링크를 따서 공유해서 그걸로 바로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이 화면은 저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하철이나 이제 버스 광고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삼성역 스크린도어 광고인데요. 지금 한 4월 말까지 저희가 광고를 하고 있죠. 네, 여기 가운데 네. 보시면은 상희님 얼굴이 나와 있는데 언제적인가요? 지금이랑 좀 사뭇 다른데요. 약간 저 때 지금보다 한 3kg 더 나갈 텐데. 네, 살이 많이 빠지셨군요. 살이 통통하게 올랐어요. 지금 저희가 지금 이 화면은 모바일로 화상회의를 하고 있는 화면인데요. 저희가 반응형으로 이 솔루션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PC든 태블릿이든 모바일이든 어떠한 환경에 구애를 받지 않고 내가 있는 곳에서 직접 실시간으로 회의를 참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직원들은 대부분 화상회의로 이용을 하고 있죠. 그냥 웍스해요 이러죠. 네. 대명사처럼 슬랙 하시죠. 이런 맞습니다. 것처럼 똑같습니다. 네, 이건 5번째 기능인데요.
제가 또 유용하게 사용하는 기능 중 하나인데 그 메시지를 선택 후 전달하기라는 기능이에요. 제가 이제 개인에게 전달하거나 특정 메시지 방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좀 전달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동안은 이제 제가 업무적인 어떤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를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을 할 때 히스토리를 구두로 말을 해주곤 했는데 그 대화방에 다른 사람을 초대할 때나 그리고 히스토리를 전달할 때 묶음 메시지 형태로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면 전달을 함으로써 메시지 상세 보기를 하면 내가 참여하지 않은 대화방에서 어떤 내용이 흘러갔는지를 미리 확인하고 그 업무에 바로 투입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저희가 뭐 TF나 이런 조직을 만들다 보면 필요한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잖아요. 그거를 사람들이 필요할 때마다 그 내용을 계속해서 공유해 준다기보다는 이렇게 대화 공개나 메시지 전달하기를 통해서 바로바로 그 참여를 할 수 있다는 좀 장점이 있죠. 시간까지 네. 확인이 되니까 네.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이거는 이제 할 일 기능인데요. 저희가 이제 보통 할 일 기능으로 투두 리스트를 작성하거나 뭐 다른 그 솔루션에는 뭐 간트 차트 기반으로 이렇게 할 일 기능을 나타내는 것도 있는데요. 뭐 개인의 할 일으로 등록하면은 개인의 뭐 할 일 투두 리스트로 작성도 하실 수 있지만 이렇게 협업 관점에서 할 일을 이제 등록을 하다 보면 서로 놓치기 쉬운 그 버든이 많은 일들을 공유함으로써 그 해당 기일에 맞춰서 프로젝트를 끝낼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상희님도 저랑 같이 할 일 기능을 많이 사용해서 같이 일을 하고 있죠. 많이 쓰고 있죠. 네. 그리고 묶음으로 메시지를 뒤에 네. 보여주시겠지만 메시지를 네. 뒤로 한 번만 더 가보시겠어요? 네. 예,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메시지 전달하는 것처럼 묶음으로 메시지를 같이 할 일에 링크를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히스토리를 보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전혀. 네. 그래서 굉장히 편합니다. 고객사에서도 말씀 주신 거. 네, 저희도 있어서. 이렇게 네.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기능도 저희 이제 대표적인 그 언론사 고객사이신 IT 동아에서도 이쪽 편집장님께서 이 할 일 기능을 사용해 가지고 업무 효율성이 높아졌다. 인터뷰에서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편집장이랑 기자라고 네. 하면 사실 이제 상하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상하관계보다는 할 일 관계로 엮이다 보니까 이제 기자분들도 어제 리마인드를 보내는 개념인 거죠, 편집장님한테. 그래서 조금 더 이게 문화적으로도 도움이 된다 이런 피드백을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중요한 얘기인데 저는 이제 세일즈 포지션이기 때문에 내부 커뮤니케이션도 진행을 하지만 외부 파트너사라든지 지금 옆에 계신 이제 디딤365 혹은 이제 저희 고객사 외부 이제 개발사나 협력성 파트너사 간의 협업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이버 웍스를 쓰고 계시는 업체의 경우 네이버 웍스끼리 연동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이버 웍스를 사용하지 않는 고객사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런 업체랑 커뮤니케이션 할 때는 이제 라인 메신저 그건 다 설치만 해서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네이버 웍스와 라인끼리 메신저를 연동해서 기존의 내부 직원들끼리 커뮤니케이션 하던 그 기능 그대로 또 구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트에 기록을 하면서 히스토리를 저희 아카이빙에 저장하여서 이런 서비스도 동일하게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 웍스 안에서 내부뿐만이 아니라 외부와도 협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또 네. 뭐냐면 이게 또 회사에 어쩔 수 없이 퇴사라는 개념이 발생을 하거든요. 아니면 담당자 교체라든지 그런 경우에 또 히스토리 파악이 연결성 있게 여기서도 연결성이 나오죠.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이 또 굉장히 큰 포인트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외부 업체들과 화상회의도 아까 그 통화 버튼 생기기 전에 링크도 생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 링크를 외부 업체한테 그냥 전달만 하면 기존에 이제 뭐 다른 그 솔루션으로 사용했던 방식과 똑같이 링크만으로 접속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럼 왜 외부랑 되는데 오늘 웍스를 안 쓰고 줌을 쓰냐? 이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게 줌 미팅이랑 웍스 화상이랑 똑같습니다. 이게 미팅에 최적화된 거라서요. 이게 중간에 어떤 참여자가 갑자기 마이크를 킨다든가 하면 좀 난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웨비나로 사용을 하고 있는 점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아직 그 웨비나 웨비나 기능까지는 기능은 없어요. 없어서 네, 지금 저희가 웨비나기 때문에 부디게 줌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어쨌든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모든 것을 이제 하나의 앱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의 가치예요. 저는 이제 PC로도 사용을 하고 태블릿으로도 사용을 하고 모바일로도 사용을 하는데요. 이런 매끄럽게 흐르는 연결성을 만드는 일을 각자 원하는 위치에서 하이브리드 형태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일상을 이렇게 공유를 드린 거고요. 제가 오늘 제 몇 가지 기능만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다 기능 소개를 못 시켜드려서 정말 아쉽고요. 요즘에 직장인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협업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자리해 주신 분들이나 온라인으로 시청해 계신 분들도 회사에서 다른 뭐 기업용 협업들을 많이 사용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각 협업들마다 가진 독보적인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저희 네이버웍스가 갖고 있는 장점은 너무 많아가지고 직접 다 설명을 못 드리고 트라이얼 기간에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무료로 한번 체험을 해보시면서 회사에 적합한 기능들이 있다 이런 것들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10년 동안 400명 정도 되는 개발 인력이 네이버웍스만 개발을 했기 때문에 메일, 메신저 등의 기본적인 기능들에도 다른 협업든 솔루션과 차원이 다른 심화된 기능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네이버가 이제 검색회사, 메일회사 출신이기 때문에 사용하신 친숙함과 보안에 대한 안정성은 옵션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지금 저희 지원해드리는 트라이얼 기간에 자유롭게 사용해 보실 수 있게 무상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 꼭 참고로 부탁드릴게요. 이어서 저희 그 파트너사인 디딤365에서 이후 세션을 설명드릴 거고요. 저는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깐 자리를 바꾸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도 이게 다른 회사에서 또 이게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경험을 하면서 이전에는 슬랙도 써보고 굉장히 다양한 툴을 썼는데 이게 하나의 앱으로 쓴다는 게 굉장히 큰 강점이더라고요. 근데 생각하시는 모든 게 다 안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간트 차트를 본다던가 이런 정말 프로젝트 매니징 기능 아니면 노션에서 되는 기능이라던가 이런 스타트업에서 많이 쓰시는 기능이 아쉬울 수는 있으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얻으려는 게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앱을 가지고 좀 심플하게 다룰 것인가 아니면 정말 기능별로 베스트 툴을 다룰 것인가 이거를 선택하는 것도 어쨌든 하나의 전략이고요. 이제 올인원으로 선택을 할 때 정말 네이버웍스만한 상품은 없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협업 툴 소개 디딤365의 이영하 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디딤365는 네이버 클라우드의 프리미엄 파트너입니다. 예, 프리미엄 파트너는 아무래도 이제 최고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디딤365는 그전에는 다른 협업 툴을 사용했습니다. 최근까지. 근데 저희가 뭐 설명에 앞서서 그 네이버웍스를 사용한 이후부터 확실히 이 업무의 효율이 더 높아졌다. 그래서 다 이제 창업하신 분들이 계셔서 얘기 드리는데, 작년 대비 저희가 1년 성장률이 한 40% 정도 됐습니다. 매출 성장이. 예. 되게 많이 올랐죠. 엄청 오른 거죠. 저희 평균 지금 40%씩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는 우리 회사, 그러니까 저희 디딤365는 항상 이 협업투에 대해서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했습니다. 다른 그룹웨어도 있지만 특히 이 계속 대화는 이 협업투의 그 비즈니스 성장의 최고 속도를 윤활유처럼 더 좀 윤활 같은 역할을 한다. 이 얘기를 꼭 드리면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연결될게요. 예, 맞습니다. 이걸로 하면 되죠. 네, 제가 예, 아젠다는 5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앞으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넘어도 될까요? 예, 여기서부터. 예. 19년까지는 대부분 이제 아마 생각이 이제 가물가물하신데요. 동일 공간에서 같이 근무하는 환경이었습니다. 예, 같이 일을 안 하면 일을 안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그렇죠. 재택 근무한다면 저 친구는 노는 거 아니야? 예,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20년, 21년을 지나면서 이제 더 이상 그런 얘기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공간에서 지금 여기 많이 앞에 계신 분들도 지금 분명히 이 웨비나를 들으면서도 근무를 하실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시공간의 차이 없이 근무하는 환경들이 이제 일하는 방식이 이렇게 진화가 되는데요. 그 진화의 이유로서는 첫 번째 이제 아무래도 M 세대가 등장했다. 예. 이 세대들은 디지털로 시작해서 지금 디지털을 계속 경험하고 있는 세대라서 익숙한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기존 협업 방식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뭔가 페이퍼로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속도나 이런 생산성에 많은 차질을 가져온다. 세 번째는 요즘 저희도 느끼는 건데 일하는 방식을 명시 안 하면 직원들이 지원 안 합니다. 네. 예. 저 재택근무라고 크게 써놓더라고요. 예, 재택근무 유연근무제 이런 얘기를 안 써놓으면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C원분들이 계시는데 스타트업에서는 그런 부분들 충분히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일하는 방식들이 너무 빨리 진화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위워크에 계신 것도 비슷하실 거예요. 위워크에 예. 있다는 것 자체가 또 채용의 하나의 인력, 그러니까 어쨌든 매력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앞에서도 잠깐 얘기 나왔던 건데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면
마라톤도 있죠. 예, 옛날에는 뛰거나 걷거나 해서 소식을 전달했는데 말로 저희가 뭐 그 사극에서 많이 보죠. 막 이제 깃발 꽂고 어떤 분이 막 뛰어가면서 뭐 이제 전화하면서 이렇게 그 소식 전하고 그다음에 최근 100년 안에는 전신을 통해서 소식을 전했고요. 이제는 인터넷. 인터넷도 이제는 좀 예전 단어가 된 것 같아요. 이제는 뭐 그렇죠. 양자 시대 막 그러는데 그렇죠. 이렇게 최고의 기술들이 적용되면서 플러스 되는 게 이 소통의 수단이 같이 따라가더라고요. 특히 요즘에는 이 클라우드 기반의 이제 글로벌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언제 어디서나 협업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 시스템이 많이 갖춰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오늘 저희가 소개하는 이 비대면 업무를 지원하는 협업들이 정보와 소통 수단 대세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이렇게 같이 이제 그 웨비나를 들으시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협업들 도입의 이유를 얘기 드리면 이제 다시 또 앞으로 가는데 코로나19 위기가 결국은 이 협업 툴의 이 적응 속도, 여기 반영 속도를 정말 급속화시켰다.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얘기를 나누면 원격 재택근무가 생활화된 거죠. 지금은 어떤 기업이든지 그 확진이 되면 확진되신 분들이 집에서 근무를 하고 얘기를 안 하면 이분이 확진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를 정도로 업무가 자연스럽게 되고 있어요. 물론 아프시면 쉬어야죠. 근데 원격 재택근무가 이제 그런 근무 형태가 증가됐고요. 그다음에 뭐 앞에서 얘기했지만 인프라가 혁신되면서 스마트폰으로도 모든 기능들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노트북은 당연하고요. 그다음에 또 요즘은 OS도 가리지 않고 또 네이버는 당연히 모든 게 다 되잖아요. 그다음에 생산성은 주 52시간이 요즘 이제 주 50시간도 좀 됐죠. 네. 최근에는 주 4일 근무하는 그렇죠. 회사들도 이제 시범적으로 나오는데 그런 회사들의 가장 큰 특징은 짧아진 업무 시간에 어떻게 생산성을 높일 것인가. 그럼 결국은 뭐냐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도구들을 많이 써야 된다. 그래서 협업 툴은 그런 기업들에게는 최선의 장비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협업설 이후에 이제 추가적인 거는 이제 기존 업무 형태하고 지금 협업들 도입 후의 업무 형태를 좀 구분해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에는 모두 한 사무실에서 모여서 일하는 형태. 그다음에 이제 어떤 분이 이제 부장님이 회의합시다 그러면 회의실로 우르르 몰려가서 회의 듣고 몇 시간 동안 회의했다가 다시 나와서 또 회의를 하러 들어가고 계속 뭐랄까요? 회의 시간이 너무 많아지는 일을 위한 일이 되는 그쵸. 거죠. 협업툴 도입하면서 회의를 적게 하더라고요. 왜냐면 협업툴 하면서 그 요건만 얘기하군요. 그렇죠. 그다음에 기존에는 이제 페이퍼 위주로 문서 보고를 많이 하죠. 문서로 많이 하는데 지금은 실시간으로 자유 공유를 합니다. 예를 첨부 파일로 뭐 PPT를 만들었습니다. 뭐 엑셀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마케팅을 담당하기 때문에 월간 되면 항상 보고서가 많습니다. 월간 보고를 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예전 같았으면 막 이렇게 프린팅을 해서 회의실에서 같이 보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보낸 파일을 그냥 뭐 다운 받든지 아니면 그냥 바로 제 자리에서 열어서 보고 그렇게 피드백을 서로 합니다. 그다음에 오프라인 결제 위주로 예전에는 그 업무를 진행했는데 제가 옛날에 한번 그런 경우를 들어봤습니다. 결제를 할 사람이 안 나오면 결제가 안 돼서 계속 그 결제는 멈춰 있는 겁니다. 여행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대부분 결제들은 CEO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CEO분들이 만약에 그 자리에 안 계시다 보면 이 결제는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되면 1주가 되고 2주가 되면 그 회사의 모든 결정은 2주 이상 멈춰 있는 거죠. 그러면 업무 신속성이 다른 기업보다 떨어지고 뭐 특히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빠른 성장을 가야 되는데 이런 결제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멈춰 있다면 그만큼 그 비즈니스에 많은 손실이 있지 않을까. 그러나 협업툴을 도입하면서 온라인 결제, 특히 이렇게 하죠. 온라인 결제를 올린 다음에 사장님 저 그 결제 올렸습니다. 그러면 사장님 보시고 바로 결제. 뭐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벌써 결제가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신속하게 결제가 끝납니다. 저도 그래서 머쓱한 적 많아요. 결제 그렇죠. 저도 이렇게 결제를 올리자마자 이제 채팅창을 검색했다가 열려오는데 벌써 이미 돼 있어요. 이런 신속성이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조직에서 하나의 문화 도구로서 이 협업툴을 채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그다음에 기존 업무 형태에서는 저희가 아까 19년도 얘기를 했지만 유연근무제나 이런 시차 출퇴근제 이런 것들이 시행이나 관리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왜냐면 그게 다 일이거든요. 그다음에 뭐 출근 퇴근 이런 것도 다 일이죠. 다 왜냐면 경영 쪽에서 다 그를 커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본인이
출근했다고 퇴근했다고 이렇게 확인도 할 수 있고 네. 일단 그런 업무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또 유형금제 지원으로 인재 확보나 유출 방지 이런 것들도 큰 이득이 됐고요. 그렇죠. 지금 채팅창에 어떤 이 장표의 근거나 숫자를 질문해 주신 분이 계신데요. 예, 근데 이게 사실 하나하나를 까보면 다 데이터가 예, 있는데 예, 이 지금 여기서 설명하려는 거는 이게 세부적인 데이터라기보다는 어떤 트렌드이고 일반 통행시 업무 진행, 뭐 상호 소통을 통한 업무 공유 이런 거는 조금 워딩이 뭐 정확하진 않을 수 있으나 예, 이 부분을 네. 제가 얘기 드린 게 뭐냐면 그 예전 같았으면 이 작업을 해라 이렇게 던지죠. 예, 저희가 던진다는 표현을 하죠. 그렇죠. 뭐 어떤 마케팅 있으니까 해라. 하지만 지금은 다들 모아놓고 예, 저희 TF라고 하는데 뭐 저희 같은 엔지니어도 있고 뭐 마케팅도 있고 사업부도 있는데 이분들 다 한 채팅방에 모아서 거기다가 자료를 올려놓고 이 작업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공유하는 거죠. 그전 같았으면 그냥 또 이제 그런 책임자급만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제는 실질적으로 매니저나 아니면 그 밑에 이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직원들도 다 거기에 와서 같이 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이제 상호소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메신저 창이랑 그러니까 네이버를 쓰면서 이 메신저 창에서 이제 같이 소통을 하다 보니까 메일을 덜 보내게 돼요. 그건 확실히 맞아요. 예. 네, 정말 맞습니다. 예, 그 부분에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왜 채팅창에 얘기하신 분은 메일 한 번 쓰는 것보다 메일 또 쓰려면 몇 명을 더 여기다 참조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고민을 하는데 시간도 아유, 들고. 그쵸. 네. 누굴 여기를 뺄까 말까 넣을까 말까 하는데 그냥 여기서는 그냥 파일만 넣어놓으면 다 가요. 또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읽는 사람도 다 보입니다. 읽은 사람, 안 읽은 사람 다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업무 공유가 상호 소통이 더 많아진다. 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흑백 논리처럼 이렇게 예. 딱딱딱 뭐 이렇게 무자르듯 보시기보다는 그냥 전체적인 트렌드로 봐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부분의 핵심은 뭐냐면 회사의 문화가 이런 소통을 중시해야 됩니다. 예, 소통을 중시해야지 협업 툴을 도입해도 이런 성과가 나온다. 예, 그 맞아요. 전제를 좀 깔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협업 툴이 그러니까 마법의 어떤 지팡이는 아닙니다. 그쵸, 그쵸. 네, 모든 게 다 어우러질 때 만들어지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스타트업들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오늘 강의 준비하면서 제가 약간 좀 감회가 새로웠던 게 제가 몇 년 전에 제가 2010년대 초에 제가 창업을 했었습니다. 예, 그때 생각나는데 그때는 다 따로따로 있었습니다. 뭐 캘린더 따로, 메일도 따로, 뭐 메일도 여러 개 있죠. 그렇죠. 아, 그때와 지금을 딱 보니까 그때 만약에 이렇게 협업툴이 잘 돼 있었으면 제가 업무를 더 빨리 하겠다. 예, 진짜 안 망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네네네. 예. 예, 아무튼 숙연했네. 예, 갑자기 그런데 물론 이제 모든 사업이 그 시기야 뭐 다 떠나서 그 비즈니스의 핵심인 우리 대표님들이 다 잘 결정하시겠지만 뭐랄까요, 이 장비 저는 협업툴이 그 회사 문화의 장비라고 보기 때문에 장비는 좋은 거를 맞춰야 더 일하기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꼭 얘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스타트업이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업무 체계 같은 스타트업을 이렇게 나누는데 초기 스타트업은 아무래도 한 6개월 미만 막 이제 세팅한 회사들 예, 아무것도 없죠. 예, 그냥 대표님 혼자만 있어요. 처음에는. 그다음에 이제 팀원들, 우리 크루들 계속 모집을 하는데 이때는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도 이제 가끔 주변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메일이나 메신저 캘린더 이런 걸 좀 세팅으로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혼자 뭐 외부 분들하고 일을 하는데 이렇게까지 맞출 필요가 있냐? 예, 사업의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업의 핵심은 결국 속도이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빠른 소통, 그다음에 뭐 개인 메신저로 얘기하시는 것보다 회사 메일로 얘기하시는 게 더 히스토리도 남고 그다음에 더 체계적인 업무가 되지 않을까. 이거를 나중에 뭐 업무 체계를 좀 갖춘 다음에 하게 되면 그 전환하는 게 그 자체가 어렵습니다. 개인 메일에서 개인 메신저에서 뭐 네이버스 이런 협업 툴을 넘기는 게 너무 일이에요. 왜냐면 개인 정보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협업 툴을 도입하시는 걸 저는 여기서 추천드리는데 뭐 특히 이제 업무에 필요한 모든 기능이 있는 협업 툴이 초기 스타트업에는 제일 편하지 않을까. 예. 그다음에 뭐 지금 네이버 억스를 얘기했지만 저희도 이제 작년에 그 협업 툴을 전환했습니다. 다른 회사에서 A사에서 저희 이제 네이버 억스를 전환했는데 처음에 걱정을 많이 했어요. 굳이 쓰고 있는데 굳이 전환할 필요가 있을까? 근데 생각보다 빨리 전환했습니다. 제가 그전에는 사내 교육 담당자였는데 사내 교육할 때는 한 몇 시간을 제가 교육을 했어요. 그 전에 툴을 가지고. 근데 네이버 옥스로 오니까 그냥 네이버 메일하고 똑같아요. 네이버 메신저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별로 설명할 게 없는 거죠.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어서
초기 스타트업들이 특히 이렇게 협업을 이렇게 채택하실 때 어려운 거 하시면 그 허들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고요. 옆에 뭐 업무 체계를 같은 스타트업은 이제 1년, 6개월에서 1년 이상 이제 좀 되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팀원 간에 소통이 많이 이루어진 스타트업을 얘기하는데 뭐 결국은 이 네이버웍스를 선택하면서 관리 측면에서 편리함을 느끼시지 않을까. 이 앞에 단에서는 그 업무 소통에 좀 방점을 뒀다면 뒤에서는 관리 측면. 왜냐면 그렇죠. 이분들의 유연금제나 뭐 그런 결제 이런 것들을 빠른 시간에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협업 툴로는 네이버웍스가 베스트하지 않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컨설팅도 저희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뭐 주요 기능들은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주요 기능들은 앞에서 얘기해 주셨는데요. 뭐 시간이 제가 더 있나요? 그래 조금 빨리 해주시면. 예. 네. 그러면 이 부분은 다음 분이 하셨으니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갈까요? 예. 기능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예. 예. 강력한 메일 보안도 뭐 네이버에서 당연히 쓰고 있는 거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저희가 또 많이 얘기하는 게 저희 같은 IT 회사는 사내 전문가가 많아서 괜찮은데 일반 스타트업들은 IT 전문가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그리고 뭐 개발자한테 IT 전문가라고 이런 거 맡기면 개발자가 내 업무가 아닌데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어요. 이거는 약간 경영이나 이런 관리 측면이기 때문에 대표님들이 관리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어렵지 않은 협업 툴이 저는 네이버웍스라고 봅니다. 방금 마이그레이션 말씀 주셨는데 예. 이게 메일에 한정인 거냐고 질문 주셨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메일도 되고요. 저희가 그 부분은 따로 상담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회사마다 기존에 썼던 특히 제일 어려운 게 레거시 시스템이죠. 어떤 걸 썼는지 몰라서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좀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케이스 안내해 드리겠어요. 이거는 저희 끝나고 나서 설문조사 진행을 하는데 그 설문 뒤에 상담 필요하신 경우 받고 있거든요. 거기 정보를 남겨주시면 또 디딤365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협업 툴을 선택하기 위해서 체크리스트를 몇 개 만들었습니다. 뭐 제가 앞에서부터 얘기했던 것들이 좀 많은데요. 결국은 비즈니스를 위해서 업무 프로세스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지원하는지, 결국 이 말은 얼마나 스피드 있게 일을 할 수 있는지 그 얘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임직원하고 관리자가 얼마나 사용하기 쉬운지, 그다음에 온보딩 교육이라고 하죠. 특히 신입 사원들, 신규 사원들이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이런 그 내부 협업 툴 교육이거든요. 이 부분이 얼마나 쉬운지. 왜냐면 한 명, 두 명 괜찮은데 이게 10명, 20명 이렇게 계속 들어오면 이거 상당히 많은 리소스가 소모됩니다. 이럴 때 뭐 저희도 이제 네이버웍스를 쓰면서 그 매뉴얼들, 미리 갖춰져 있는 매뉴얼들이나 교육 프로그램들 보고 이렇게 내부 직원들한테 교육을 많이 시켰거든요.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는 네이버웍스를 저희는 추천했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계정 보안하고 정보 유출 방지가 가능한지. 개인 메신저로 만약에 이제 업무를 하다 보면 그 부분에서 나중에 회사 자산, 특히 정보 같은 것들이 유출돼도 저희가 모를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TV에서 많이 보던 그런 정보 유출은 대부분 다 기술적인 유출보다는 오히려 그 내부 유출이 더 많기 때문에 정보나 기술에 이런 자산이 있는 스타트업이라면 협업 툴을 꼭 쓰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다양한 디바이스로 업무할 수 있는지와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최근 많이 이슈가 되죠. 클라우드 기반에서 이제 사스 기반이라는데 서비스형 서비스. 예, 서비스가 뭐랄까요? 인원 축소 확장이 돼서 예전 같았으면 저희가 패키지로 구매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계정이 뭐 직원이 한 명 늘면 한 명을 더 구독하고 우리 구독 프로그램 많이 쓰잖아요. 그죠? 예, 영상 쪽에서 많이 하죠. 한 명이 만약에 줄었으면 한 명을 바로 줄이고 이렇게 좀 유연성과 확장성이 있는 이런 그 협업 툴을 선택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뭐 아까 저희 그 상인님이 얘기하셨겠지만 400명이 지금 개발하신다고 했잖아요. 네네. 예, 지속적인 기능 제공하고 안정적인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협업 툴인지 이 부분을 꼭 체크해서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 그 발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예, 뭐 저희 디딤365에서는 네이버 클라우드하고 네이버웍스에 관련된 비즈니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결국 저희는 핵심은 이 중소, 그다음 스타트업들의 이 디지털 DNA를 어떻게 더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뭐 상담을 통해서도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 뭐 설문조사에서 많이 상담 요청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개인적 경험까지 곁들여주셔서 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 발표는 조금 스피디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딤365에서 이영하 차장님 발표에 이어서 장윤정 부장님께서
실제 활용 사례는 어떠한가 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인사 한번 네이버, 부탁드립니다. 네네. 네. 네이버웍스 활용 사례 소개를 맡게 된 저는 디딤365의 장윤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대망의 소개해드릴 마지막. 곳은 저희 디딤365인데요. 저희 회사고 저희 서울 금천구에 위치하고 있고 직원 수는 이제 최근에 좀 많이 늘어서 110명 정도 되고요. 저희는 원래 기존에 업무용 메신저를 이제 M사 제품을 쓰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직원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좀 이런 일반적인 사내 메신저 형태에서 벗어나서 좀 이렇게 협업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협업 툴을 도입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또 웍스를 선택하게 된 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 그 프로세스를 자동화할 업무율을 높여주는 봇 플랫폼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서비스에 이제 뭐 다양한 솔루션을 이제 연동해서 또 되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 요거에 저희가 주목을 좀 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연말정산 같은 거 할 때 연말정산 봇을 미리 만들어 놓고 예상 시나리오를 조금만 손만 대면은 이제 직원들이 채팅창에서 봇을 이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식입니다. 뭐 회의실 초대, 그다음에 여행 예약 이런 것들도 다 자동화를 할 수 있고 어떤 자동화를 예시를 한 가지만 들어주시겠습니까? 저희 지금 네. 이제 사내 시스템이랑 캘린더를 연동해서 그 다양한 이제 일정들을 다 이제 메신저로 한 번에 알림을 받을 수 있어서 되게 편리하더라고요. 자동 알림, 알림봇처럼. 네네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네이버 웍스를 도입하고 난 후부터는 이제 기존에 저희가 IT 회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업무용 메신저로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좀 직원들의 성향이 좀 무뚝뚝하기도 하고 좀 딱딱하게 대화가 흘러나갔었는데 뭐 웍스를 도입한 후로부터는 뭐 라인을 기반으로 한 뭐 스티커나 이모티콘 이런 게 되게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좀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되게 부드러워졌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생겼어요. 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사내 시스템과 캘린더를 연동해서 어떤 회의실을 예약한다거나 외근 연차 등의 일정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됐고 이 봇을 통해서 또 메신저로 알림을 받을 수 있게 됐고요. 또 할 일 기능을 통해서 내 할 일, 그룹 할 일 등을 설정하고 또 이제 팀원끼리 팀별로 업무를 이제 지시한 업무를 편리하게 진행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설문조사 기능을 활용해서 또 의견 취합하는데 시간을 많이 줄여줄 수 있게 되었고요. 또 게시판 기능도 잘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또 잘 사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이 주소록의 OCR 기능인데요. 저희 그 외부 미팅이나 이제 급하게 거래처를 만났을 때 그냥 사진 한 장으로 명함을 사진만 촬영해서 간단하게 저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능도 되게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해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그 스마트워크 사업을 이제 맡은 지는 오래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꾸준한 마케팅을 통해서 계속해서 유저 수를 늘려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이렇게 유저 수를 늘려나가다 보면 계속 더 다양하고 더 많은 사례들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발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프로그램인데요. 정말 이제 스타트업 분들의 실질적인 먹고 사는 문제, 저희 클라우드 크레딧을 이용해서 네이버웍스를 사용하는 방법,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빠르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이버 웍스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라고 하면은 이제 아마존과 AWS의 관계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네이버랑 네이버 클라우드, B2C와 B2B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인데요. 네이버 클라우드는 2016년 12월이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이때 내부적으로 저희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다가 이거를 이제 대외 서비스로도 제공을 하자라고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200개가 넘는 상품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뭐 서버, 스토리지, AI 제품이라든지 방금까지 소개드린 네이버웍스, 워크플레이스 이런 모든 제품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위한 모든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글로벌 리전도 6개가 있어서 네이버웍스를 마찬가지로 다른 해외에 가셔서 사용하셔도 끊기지 않고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갖춰놓은 서비스입니다. 사이트 이름명은 ncloud.com입니다. 그러니까 네이버.com이랑은 다릅니다. ncloud.com에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위에가 글자 조금 잘려 보이는 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초기에 어떤 사이트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시스템 구축을 하시는데 클라우드는 이제 필수죠. 가장 이제 많이 사용하시는 게 AWS일 거고 최근에 이제 저희 개발자 대상으로 설문조사했을 때 구글 클라우드 다음으로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를 많이 쓰신다는 리포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이 쓰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뭐 6가지 장점에 대해서 다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런 많은 장점을 가진 네이버 클라우드를 스타트업에서 정말 좀
비용 부담 크게 없이 초기에 엑셀러레이팅 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도록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 그린하우스 베네핏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한번 그냥 따라 읽겠습니다. 여기는 네이버 클라우드 제휴 벤처캐피탈과 엑셀러레이터 지원을 받는 스타트업 혹은 위워크와 같이 공유 오피스에 계신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혜택입니다. 스타트업에 필요한 클라우드 인프라 크레딧 기본 100만 원부터 최대 200만 원까지 이 조건은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저희가 상담을 드리고 있어서 이거는 뒤에 이제 문의처를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문의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응답을 드릴 거고요. 교육과 기술 컨설팅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워크 여기 딱 중간에 있죠. 자, 우측 주소 채팅창에 한번 띄워주세요. 자, 여기 주소를 통해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신청을 하시면 위워크에 계신 입주사라는 게 보이면 바로 이제 100만 원 크레딧이 ncloud.com 계정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100만 원부터 시작해서 많이 이용을 하실수록 저희가 더 드리는 구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네이버웍스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상품들 많이 이용해 보시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도 굉장히 많은 제휴처가 있죠. 뭐 가장 유명한 메시어 엔젤스부터 시작해서 쭉 나왔는데 중간에 보시면 위워크라고 딱 있습니다. 선택을 하고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전에 꼭 중요한 게 이제 ncloud.com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계정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만들어 주시고 나서 신청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교육 기술 지원 공동 마케팅을 통해 에코시스템을 완성합니다라고 되어 있죠. 처음에 그린하우스 신청부터 시작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고 공동 마케팅을 하고 팔로 개척하는 것까지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클라우드라는 게 인프라만 제공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인프라를 제공을 드리고 같이 어떻게든 사업에 대한 머리를 맞대야 되는 거지. 저희는 그래 B2B 사업이긴 하지만 어쨌든 진심을 다해서 좀 고객사분들이랑 같이 호흡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린하우스 프로그램이 어떻게 보면 그런 노력이 가장 좀 잘 적용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린하우스에 대해서 핵심 위주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아까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겠죠. 어디서 신청하는지 이게 궁금하실 텐데 여기 채팅창에 입력해 주셨죠? 네. 입력됐네요. 예. 채팅창에 되어 있는데 위워크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보이시는 다른 엑셀러레이터 혹은 VC 투자를 받으신 스타트업이라면 누구든 지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준비한 발표는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Q&A를 진행을 할 건데요. 저희 이렇게 4명이 다 같이 있기 때문에 바로 답변을 드릴 수도 있고 채팅창으로 답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궁금한 점을 Q&A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여기 계신 분들께 인사 한번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자유롭게 그 어떤 질문이라도 편하게 주시면 저희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분들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Q&A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피드백 설문조사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피드백 설문조사 채팅창에 입력되는 그 주소창에 접속을 하셔서 저희 오늘 행사 어땠는지 피드백 남겨주시면 잘 참고해서 다음 행사 때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27일 수요일 날에 오후 3시에 HR 담당자분들을 위한 세미나를 또 2탄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그때도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메일과 SMS를 통해서도 안내를 드릴 테니 혹시 지금 제가 너무 말을 빠르게 해서 놓쳤다 싶더라도 안심하셔도 괜찮습니다. 질문 편하게 부탁드립니다. 채팅도 많이 주고 계시고 혹시 여기 현장에서는 궁금하신 점 없으신가요? 나 처음에 네이버가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렸고 협업 툴을 왜 써야 하는지 그다음에 협업 툴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설명을 드렸는데 정말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제가 정확히 답변을 드려야 돼서 100명 맞죠? 무료 100명. 예, 저희 프리 플랜이 있고 무료로 100명까지 쓰실 수 있으나 이제 모든 제품이 다 그렇듯이 프리미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FREMIUM 이렇게 프리미엄. 그러니까 저희가 프리로 제공을 하지만 모든 기능이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기능이 기본적인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메신저 중심으로 사용하시기 편리하다는 말씀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100명 이하로는 프리로도 한번 써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비용 들이지 않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글 워크스페이스에서 사용하던 자료를 그대로 가져올 때 문제없이 호환될까요? 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거는 어떠나요? 굉장히 많은 질문 주셨는데 네. 제가 그거는 따로 한번 상담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회계 시스템 질문 주셨는데 회계 시스템은 아까 설명드렸던 워크플레이스라는 제품을 통해 제공을 드리고 있고요. 네이버웍스는 메일, 메신저, 캘린더, 화상회의 등등 소위 협업 툴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그 기능들을 담고 있는 제품입니다. 반면에 워크플레이스는
기업 정보 시스템이라고 해서 사스형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 역시 또 엔클라우드닷컴에서 회계 시스템, 인사관리 시스템, 전자결제까지 쓰실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이런 제품도 네이버에 있었어라고 몰라서 못 쓰시는 분들이 있어도 이거 아시고 나서 그러니까 한 번만 쓰시는 분들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몰라서 못 쓰지 알면 쓴다 이런 쉬운 제품입니다. 화상회의 속도 질문 주셨는데요. 현재 구글 워크스페이스 사용하면 구글 미트 쓰는데 딜레이가 좀 있네요. 딜레이는 뭐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우리가 최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는 하루에 보통 못해도 2~3번 이상은 화상회의를 하거든요. 웍스로. 근데 전혀 전달이나 레이턴시 면에서 불편함은 없다고 느끼고 있어서 그게 인원이 뭐 예를 들어 한 15명 이렇게 돼도 충분히 괜찮은 정도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사용하시는 데는 무리가 없는 정도입니다. 저는 보통 회사의 네트워크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모바일로 사용할 때 5G 또는 와이파이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때 문제없이 회의가 잘 되는 편입니다. 그렇죠. 어떠세요? 네네네. 저희도 또 동시 접속 한 200명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지금 딱 3시가 됐네요. 저희 공지드린 시간 1시간이 됐는데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면 얼마든지 지금 기회를 통해서 또 얘기를 나눠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시간적으로 뒤에 일정이 있으신 분들은 네 지금 뭐 나가시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는 전혀 마음 아프지 않습니다. 더 질문 있으신 경우에는 더 받고 그리고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께서도 이제 뒤에 일정 있으신 경우에는 네 조용히 이제 저희 행사 공식적인 시간이 끝났습니다. 약간 뒤풀이 같은 느낌으로 질문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퇴장하시기 전에 저희 이제 기념품도 있습니다. 아, 네네네, 맞다. 그거 말씀. 네. 네. 그거 받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회사에서 같이 오셨는데 미리 가신 분이 있으시다면 좀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메인 지원 말씀이시죠? 네, 도메인이 지원이 되고 저희가 지원을 드리는 건 아니고 이제 후이즈나 가비아에서 보통 이제 도메인을 얻으시고 그 연결하시는 형태로 쓰는데 예, 연동시켜 쓰시는 거고 그 연동이 다 파트너사기 때문에 바로바로 연동하실 수 있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메일 클라이언트 쓰시다가 옮기시는 것도 보통 한 10분이면 하세요.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온라인으로 아직 한 5분 정도 더 열어놓겠습니다. 더 추가 질문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이버에 건승을 기원한다고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중간에 이제 한성 성명 쓰시는 분께서 부서장들이 카톡방에서 지시를 내리다 보니까 업무용 메신저 툴 사용률이 좀 줄어든다고 하셨는데 이게 문화예요, 결국 그죠? 이게 그렇죠. 협업 툴만 도입한다고 해서 예. 이게 진짜 마법의 지팡이가 아니에요. 그럼요. 예. 대표님들이 지팡이를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팡이가 여러 개가 있어야죠. 그렇죠. 예, 협업 툴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저희 아직 라이브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문 주세요. 일본 사람들이랑 커뮤니케이션 할 때 번역 퀄리티. 그렇죠. 저도 일본 디자인 팀이랑 일본이래. 그 중국 개발팀이랑 일을 많이 하는데요. 진짜 생각 이상으로 너무 놀랐어요. 그냥 한국말로 쳐도 중국말로 번역된 퀄리티, 중국말이 한국말로 번역된 퀄리티가 이게 전혀 소통에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 번역은 팝하고 NMT 기반으로 다 세팅이 되어 있고요. 한국어를 외국어로 번역하는 품질은 팝하고가 제일 우수합니다. 역시 영어 공부할 필요 없네 이제. 네. 예. 뭐 학원 안 다녀도 되죠. 예. 예. 네, 질문 주셨는데 저희 바로 답변 드리지 못한 부분은 저희가 메일로 별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시 3분 지나고 있습니다. 3시 5분까지 열어놓고 그 뒤에 질문이 더 이상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스 사용한 포인트가 쌓이고 있어도 재밌겠는데요. 그렇죠. 네. 예. 회사도 예. 포인트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소통 잘할수록 포인트 예, 쌓이고. 제가 없는 기능이 생기는 제가 없는 기능이 있는 거 아니겠죠?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말씀 주세요. 이거 좋은데요. 네. 많이 쓸수록 포인트 네. 되고 소통화 이렇게 해서. 한 달에 몇만 원씩 내는데 포인트. 고려해 보겠습니다. 제가 마일리지 얘기하시는 거죠? 제가 회사 대표면 바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쉽지 않네요. 예. 저희 화상회의 녹화 기능은 아직 없고요. 향후 지금 개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추가가 되는 기능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네이버 클라우드의 모든 서비스 포함해서 2개월에 한 번씩 정기 배포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많은 개발자들이 지금 네이버 워크스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개발되는 속도가 정말
좋고 지금 이제 빠르기 때문에 없는 기능들에 대한 많이 의견을 주시면은 반영해서 저희가 빨리빨리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릴게요. 번외 이런 번외 재밌죠. 번외인데요. 번외가 늘 네. 재밌죠. 네, 번외인데 궁금하네요. 예, 번외까지만 듣고 예, 나가겠습니다. 예. 일본에서 결제, 한국에서 결제 이렇게 환율 영향이 있나? 저 일본에서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모르겠네요. 저 일본 사업부랑 한국 사업부랑 달라가지고 저 일본 가격을 잘 모르겠는데 보통 근데 한국에서 외화로 결제하시면은 수수료가 더 붙어가지고 그렇죠. 예, 예, 맞아요. 그런 걸 카드, 감안하시면은 카드 예,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네. 예, 한국 카드 쓰면 수수료가 붙어서 더 비쌀 거다. 일본 법인에 있는 회사들은 일본에서 결제하시는 게 낫고 맞아요, 한국은 맞아요. 한국에서 결제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결국은 네이버웍스는 한국에, 그러니까 라인웍스는 일본, 네, 네이버웍스는 한국이니까 네이버웍스는 한국에서 결제하는 게 싸다 이거죠. 네. 결론. 네, 이제 3시 6분이 됐네요. 네, 이게 동일한 서비스입니다. 그 브랜드명만 다릅니다. 원래는 한국에서도 라인웍스라는 이름이었고요. 2020년 10월에 저희가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가 하나의 기업이 되고 국내 사업을 강화하면서 네이버웍스를 바꿨습니다. 회사 내에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이것도 결제가 많이 질문이 들어오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기능은 제공하지 않는데 아마 일본들 이것도 네. 워크플레이스 사용해서 네네네. 이게 지금 워낙 그 서식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네. 이걸로 활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이쯤에 템플릿을 다시 만드시는 거죠? 그렇죠. 예. 한번 프라이빗 사스 형태. 프라이빗 사스가 아, 선택하신 프라이빗 사스 어떤 그 회사 그 안에서만 돌아가는 그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 안에서만 돌아가는 네이버. 저희 그 네이버 웍스 자체가 그 퍼블릭 클라우드에 올라 있는 소프트웨어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프라이빗으로 할 계획은 없다고 마시면 돼요. 이거는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솔루션을 네. 제공하는 협업줄 회사들이 다 정책이 똑같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의 본질 자체가 이거를 네, 진짜 말 그대로 퍼블릭인 거거든요. 이게 어떤 그 서비스 형태가 이제 자체 구축 형태에서 클라우드 형태로 전환되는 거기 때문에 말씀 주신 프라이빗 사스는 그 자체 구축형에 좀 가까운 서비스를 보고 있거든요. 개발도 좀 더 늦어지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커스터마이징이 안 되니까. 됩니다. 예. 네. 하나의 좋은 거를 쫙 만들어 놓고 이거를 쓰실 만큼만 쓰세요. 종량제로. 그쵸, 이런 그쵸. 컨셉이기 때문에. 음. 네, 더 이상 이제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 이제 공유 중지를 한번 하고 저희 화면 한번 크게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인사할까요? 같이. 네, 지금까지 순서대로 한번 네, 소감 짧게 말씀드려요. 저희 웨비나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네이버웍스 전문 파트너사인 디딤365와 함께 저 네이버웍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저희가 별도 컨택트 드리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이버웍스 마케터로서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과 소통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유익한 시간이었고 스마트워크 관련해서 문의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쪽 콘택트 센터로 바로 연락 주시면 바로 저희가 친절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유튜브로 저희 클라우드 물어보살이라고 저희가 유튜브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네이버웍스 얘기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하고 마무리할까요? 네. 구독, 좋아요 한번. 네. 구독, 좋아요. 네. 존댓구알. 네,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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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비나 종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